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역사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세계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교냐 무교냐의 싸움이었지 이 기독교의 가치와 세계관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다가 17세기에 가면은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시대가 그때까지도 아직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때 역사를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17세기 중반에 갑자기 기독교의 세력이 확 약해지고 18세기로 넘어가는 그 어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가 유명한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근대라고 불리는 이제 이전의 세상을 재편하고 세상을 규정했던 교회에 관련된 모든 가치가 세속적 가치한테 전부 다 주도권을 넘겨줘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계몽주의와 근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근대의 연장선입니다. 물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후근대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여전히 이제 근대의 세팅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양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근대가 가졌던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무한한 진보를 꿈꿨던 것이 한번 굉장히 이제 크게 철퇴를 맞게 되고 이 근대에 대한 어떤 회의, 반발, 저항 이런 정서적인 여러 거부들이 후근대의 여러 현상들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이제 학교를 비롯한 정치나 모든 부분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그대로 약간의 수정과 발전을 거쳐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시대가 과연 전환기인가? 물론 저희 삶 안에서도 매우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연령대의 청중께서는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는 내내 아날로그적인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이제 시대가 쭉쭉쭉 바뀌더니 이제는 저희와 일심동체를 이루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 나온 지가 2006년, 7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고 그 전까지 뭐 삐삐 들고 다니고 이렇게 큰 그 위성전화 들고 다니고 했던 기억도 안 나는 시대 같지만 그게 다 2000년대 후까지는 아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대부터 이어진 발전의 연장선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인지 이게 첫 번째 이제 질문이자 사실 오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 질문 같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다룰 주수는 없고 왜냐면 이제 저도 고민하면서 같이 가야 되고 아직 교회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인식조차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해석이라는 건 사건이 있고 나서 좀 지나야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다 없어진 건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이 코로나라는 거는 더 큰 어떤 것의 일부인지 조차도 다 파악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여러 세계사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마구 일어나는 통이어서 제대로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지나다 보면은 저희 삶이 거센 물살 속에서 어느새 이제 떠내려온 것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의 앞부분은 지금 그리고 저희 남은 생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세대가 겪을 일들에 대한 예견을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시대의 전환은 뭘까요?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질문이자 주된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어떤 전환의 시기를 갖고 있는가? 2016년에 이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의 창립자입니다. 보통 스위스 다보스라는 휴양 도시에서 포럼을 매년 열기 때문에 제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진 거가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유수의 세계 유명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 정치인들의 수준이 최소한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수상들 이런 사람들도 다 모이고 기업체 총수들을 비롯해서 매년 어떤 이슈가 있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기업가들은 뭘로 돈을 벌어야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 이슈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내놓은 곳이 바로 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할 수 있다면은 유명한 사람들은 가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사이트에서 그들이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저희는 이제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힘들어해졌습니다만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이 그 바로 앞에 3차 산업혁명 요거 말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처음 증기기가 만들어지고 한 200여 년 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전에는 쓸모없다고 생각됐던 화석 연료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라는 형태, 에디슨 이 시즌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여러 전자제품들이 이제 나오는 대중적인 생산과 소비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나오는 9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태고적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은 이러면서 아주 많은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컴퓨터 쓰고 있고, 물론 스마트폰이 좀 영특하긴 합니다만은 작은 컴퓨터이죠. 이런 시대에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 디지털이 기반,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디지털 기반의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AI라는 이제 인공지능, 기계와 인간이 동거하고 우리가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알아서 일을 하고, 벌써 이제 우리 주변에 키오스크라든지 서빙을 기계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황당하다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났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아닙니다. 조만간입니다. 이 사람은 20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2030년경에는 이러고 다 살 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폰 같은 게 우리 손이나 인체로 다 들어오고 점점점 이제 크레딧 카드라든지 신분증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기계들끼리 서로 소통합니다. 우리 막 와이파이 잡으려고 이러지 않고, 구글이 했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는 저위도 위성을 다 띄워가지고 아프리카든 어디든 그냥 무료로 와이파이 다, 물론 이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어떤 사진을 찍고 했던 것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싹 올라갑니다. 싹 갖다 다 모아버리고 대신 무료로 와이파이 펑펑 쓰게 해줄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혹합니다. 왜냐면은 인터넷망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구글이 저위도 위성 띄워주고 우리가 다 쓰게 해줄게. 이런 제안들 프로젝트를 하던 시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의사를 일일이 안 만나고 집에서 내가 차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내 심박수라든지 혈당 수치 이런 거 다 보내주고,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원격으로 진료를 해주고, 의사협회가 막고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병원 찾아가고 줄 서갈 필요 없는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처음에 이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저희 나라야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고, IT 쪽으로 하면은 5손가락 안에, 각 사람이 뭐가 나오면은 빨리빨리 쓰는 얼리 어댑터로는 세계의 탑 수준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제3세계에서는 아직도 옛날의 삶을 그대로 아날로그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도 흑인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는 다닙니다만은 삶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진 않았는데, 4차 산업혁명 그게 언제 그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너무 미래 이야기, SF적인 이야기,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들이고 펀드를 모아서 연구작업으로 쓰기 위한 떡밥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계 경제 포럼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매달 뭐를 올리는데 표제가 The Great Recession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ew Normal로 알려진 여러 형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도 처음 그런 세계를 경험해봤습니다. 슈밥이 던진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 전 세계가 서로 네트워크가 다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설마 했는데 금세 다 퍼집니다. 이제는 다 알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게 다 퍼져버리고
모든 세계가 다 동원돼서 이걸 막기 위해서 끙끙대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직장도 갈 수 없고 하는, 밥 먹으러도 갈 수 없고 공원 산책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만이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신대 와서 2년 동안 학생들을 못 만나고 줌으로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정말 개정 휴업, 학교 문 닫고 학생들 끝나면 옵시다 이래야 됐나 싶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에요. 학생들이 다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학생들 50명씩을 화면에 띄워가지고 회의도 하고 서로 나눠서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물론 택배 기사들이 고생했지만은 기술을 좀 더 보면은 조금 있으면 드론들이 이렇게 물건들 나르고 음식 나르고 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비대면의 삶의 형태,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삶은 살 수 없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의 경제 포럼을 보게 됐어요.